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에서 숙녀팀이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 제29개선 신사팀의 마지막 주자 서봉수 9단이 숙녀팀 김채영 5단을 맞아 벼랑 끝 승부를 벌였습니다. 숙녀팀은 김채영 5단 뒤로 최정, 오유진, 도은교 등 3명의 생존자가 아직도 포진하고 있는 상황. 대회 최다 연승 기록자이기도 한 서봉수 9단에게 신사팀의 마지막 희망이 걸려 있었는데요. 두 기사의 사상 첫 대결은 결국 김채영 5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불계승. 와, 김채영 5단. 오청원배 세계여자바둑대회 우승자답습니다. 네. 네, 천하의 서봉수 9단을 꺾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였던 바둑을 또 쉽게 만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은 숙녀팀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옥션배 본선에서 이긴 게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좀 친한 사람들이 맨날 안 두고 막 우승한다고 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팀에 도움이 돼서 기분 좋습니다. 되게 사이좋게 서로 응원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하게 돼서 너무 좋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안관욱 9단과 도은교 초단의 개막전으로 시작된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은 결국 12승 8패를 기록한 숙녀팀의 2연패로 마감됐습니다. 숙녀팀은 도은교 초단과 오유진 6단의 3연승과 이유진 2단의 2연승으로 대회 통산 7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우승팀 대표와 미래주역의 스페셜 매치가 벌어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7월 한화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에 오른 김승구 군과 숙녀팀 우승의 주역 김채영 5단이 뜻깊은 대결을 펼쳤습니다. 유서 깊은 이벤트 기전으로 바둑대회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온 제12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 대항전은 숙녀팀의 우승과 뜻깊은 스페셜 매치로 올해 대회의 막을 내렸습니다. 제1회 천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의 본선 대결이 한창입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선 제1회 천부배 세계바둑선수권전이 개막식과 조 추첨식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4강을 가려내기까지 조별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경기 방식인 만큼 조 추첨에 전 세계 바둑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와일드카드까지 모두 7명이 출전한 한국은 본선 32강 결과 박정환 9단과 이동훈 9단, 신진서 9단과 김지석 9단이 16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지석 9단은 커제 9단을 꺾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승리한 한국 선수는 모두 B조 소속으로 16강전에선 우리 선수끼리의 대결이 벌어져 아쉬움을 낳았는데요. 23일에 열린 본선 2회전에선 박정환 9단이 이동훈 9단을 꺾었고 신진서 9단은 당이페이 9단을 꺾고 B조 4강에 올랐습니다. 김지석 9단은 탕웨이싱 9단에 패해 우승 도전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조별 토너먼트로 각조 1, 2위를 선발해 크로스 토너먼트를 벌이고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가려내는 제1회 천부배 세계바둑 선수권전은 26일 오후 조별 1, 2위 결정전이 진행됩니다. 시니어 바둑리그 디펜딩 챔피언 부산 KH에너지가 정규 시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9일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에서 부산 KH에너지가 상주 명실 상감 한우를 2대1로 꺾으며 정규리그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부산 KH에너지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지난 7라운드 상대였던 상주 명실 상감 한우에게만 단 1패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후반기 리턴 매치에서 다시 만난 상대에게 일찌감치 승리를 거두어 전반기 완패의 굴욕을 되갚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올해 같이 이렇게 식기 우승 올해가 좀 더 훨씬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저 가슴을 졸여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개인으로 하면 혼자만 네. 이기면 혼자만 기쁜데 아. 단체로 하니까 다 기쁘니까 좋아요. 또 네. 슬픔은 또 나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로써 2018 시니어 바둑리그는 부산 KH에너지와 부천 판타지아, 음성 인삼과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순위표 상단을 차지하며 정규리그를 마감했습니다. 오는 10월 8일 음성 인삼과 상주 명실상감 한우의 준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시작으로 포스트 시즌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선 바둑진흥법 제정 기념 바둑 세계화 방안을 위한 바둑진흥 포럼이 열렸습니다. 오재세 의원실과 조은현 의원실, 한겨레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타진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한국 바둑은 세계화에 성공한 고유 종목으로 한국이 선도적으로 위치해 있는 희귀한 사례입니다. 진흥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그 위상을 드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명지대 바둑학과 정수연 교수는 세계 바둑 시장의 확대라는 큰 틀에서 해외 바둑 보급에 접근하되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송백석 뱃소 네트워크스 대표는 블록체인을 통한 바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바둑을 결합해 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계와 언론계,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바둑 세계화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머리를 맞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10월 18일 바둑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도 바둑진흥과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2라운드 결과를 알아봅니다. 1경기는 화성시 코리오와 신한 천일염의 대결. 이 경기의 패자는 포스트 시즌 탈락으로 이어지는 하위권 두 팀의 벼랑 끝 대결이었습니다. 최강 주장 박정환 선수가 천부배에 출전해 오더에서 제외된 화성시 코리오에는 초반부터 심각한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대타로 출전한 퓨처스리거 조인선이 상대 주장을 맡고 나머지 네 판은 모두 동일 진영 맞대결이 성사돼 해볼 만한 승부라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1승 1패를 기대했던 전반 속기 두 판이 모두 신한천일염의 승리로 돌아갔고, 신한천일염 내 최강 전적을 기록 중인 한상훈이 오진영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화성시 코리오는 주장이 결장한 가운데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접어야 했고, 신한천일염은 한 주 더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장의 3연승과 함께 희망이 연장됩니다. 12라운드 첫 경기, 신한천일염이 화성시 코리오에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킥스와 포스코 캠텍의 대결. 상위권 두 팀의 막판 선두 다툼이 볼만한 한판 승부였는데요. 양팀 주장이 모두 천부배에 출전한 가운데 1위 포스코 캠텍이 연패에서 탈출할지, 혹은 2위 킥스의 반란이 성공할지가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퓨처스리거들의 대진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반 속기 대국에서는 킥스 삼지명 백홍석과 포스코 캠텍 김현찬이 마주 앉았는데요. 제대 후 아직 KB리그에서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김현찬 선수. 3년 만에 반가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첫 승점을 획득한 포스코 캠텍은 오진영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승기를 틀어주었고, 분명히 근데 좀 고약한 자리예요. 네. 흑으로서는 백이 별로 한 것이 없죠. 흑이 아주 깔끔하게 됐죠. 이거 순식간에 승부가 네. 예.
윤준상 구단도 그렇고 킥스 팀 입장에서도 네. 아쉬운 판입니다. 네, 변상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큰 판 이겼습니다. 4국 속기대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변상혜 선수의 승리로 포스코 캠텍의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오더라고 생각했는데요. 3국, 5국 다 뭐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했는데 김현찬 선수가 조금 불리하다고 봤는데 그 판을 이기면서 좀 유리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이제 SK전하고 이제 BJF 전도 또 만만치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침내 2018 KB 바둑리그의 포스트 시즌 진출 첫 팀이 확정됐습니다. 12라운드 두 번째 경기 포스코 캠텍이 시즌 8승을 기록합니다. 3경기는 SK 앵크링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 오더가 발표되던 날 이 경기의 오더를 보고 눈을 의심한 바둑 팬들이 많았는데요. 양팀 이지명이 나란히 천부배에 출전하는 상황에서 SK 앵크린의 이동훈이 오더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천부배 경기가 없는 단 하루의 틈을 타 KB리그 출전을 강행한 이동훈 선수. 그만큼 이 대결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지명 박민규가 선승을 거둔 후 이동훈에게도 승리의 서광이 비춰왔고 붙이는 게 안 돼요. 네, 밑으로 뚫어서 자충이에요. 오, 그래프가 갑자기 되게 조금 남는 그림을 보셨었는데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계산을 해보죠. 지금은 이동 선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데요. 세계대회 일정으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행하면서 정말 귀중한 1승을 안겨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SK 앵크린 2연승으로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동훈, 신민준, 빅매치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SK 앵크린 전반기 경기 2대 0으로 앞서가고요. 이제 한 선수만 더 힘을 내준다면 이동훈 선수 먼 길 마다하는 보람이 있을 텐데요. 그러네요. 박건호 선수가 류민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12라운드 3경기 계속해서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로써 한국물가정보팀에서는 희망이 생겼고요. 그 희망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하민 선수 바둑이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2대2까지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네. 장고 한 판을 내줬을 때만 해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됐지만 그 다음 승점은 타격이 컸습니다. 자, 박건호 선수에 이어서 박하민 선수가 승점을 보태고요. 네, 만약 물가정보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면 단연 1등 공신으로 박하민 선수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지명 저격수 박하민이 다승왕 후보 이영구를 꺾으며 스코어를 원점으로 되돌리더니 홍성지와 허영호의 3지명 맞대결에서 대역전극이 완성되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도 3대2 승부가 났습니다. 결과는 한국물가정보의 승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박하민 선수가 이겨준다면 저는 박건호 선수는 괜찮다고 보고 있었고요. 나머지 허영호 선수도 상대 전적에서 홍성희 선수에게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느 팀이 떨어져도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절대 그 마음을 놓지 않고 또 다음 이 한 주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순식간에 2위까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SK 앵크리는 이동훈의 희생이 무색하게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2018 시즌 첫 번째 2승 후 3연패의 대역전패였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사상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2라운드 세 번째 경기, 한국물가정보가 극적으로 승리합니다. 4경기는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나란히 6승 5패를 기록 중인 두 팀이 정면 승부를 펼쳤는데요. 천부배의 1, 2지명이 모두 출전한 정관장 황진단은 퓨처스리그 다승 공동 1위인 송규상과 이원도를 불러앉혔지만 이번 라운드만큼은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명 순위의 열세에도 전반 속기 두 판이 정관장 황진단의 손에 들어가면서 승부의 기류는 묘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송규상 선수가 대열을 낚았습니다. 게다가 팀 승리를 결정짓는 판이어서 더욱더 값질 것 같은데요. 역시 박영훈 선수가 왜냐면 지금 박영훈 선수가 워낙 뭐 끝내기가 이제 강하고 그렇다고 해도 네. 확실히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 가면 갈수록 조금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송규상 선수 오늘 승리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팀 승리 1, 2, 3국을 정관장 황진단이 다 가져갈 거라고는 네. 사실 거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한 오더였는데 여기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송규상의 승리로 팀 승리를 확정한 정관장 황진단. 결국은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올 시즌 첫 번째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퓨처스에서 우리 송규상, 이원도 선수가 잘해주는 바람에 오늘 예상외의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전반기 패배의 서력과 함께 개인 승수도 대거 확보한 소중한 완승이었습니다. 1, 2지명이 빠진 가운데 거둔 5대0 완봉승은 팀의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관장 황진단이 완봉승을 기록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의 윤곽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를 짐작하기 힘든 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3라운드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